40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긴급 입수한 대북 전단지를 통해 김정은이 이토록 긴박하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김정은이 나타났는데요. 또 오늘은 지금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좀 열리고 있거든요. 아마 잠시 후에 국방부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 같습니다. 회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 소장님, 지금 김정은 신변에 진짜 이제 이상이 없는 겁니까? 글쎄, 뭐 발목 외에는 네. 큰 이상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권력 기반이랄까 이것도 어쨌든 황병서 최룡해가 함께 등장하면서 권력 기반이 뭐 흔들리진 않고 있다. 이거를 좀 대외적으로 과시한 거겠죠? 그렇죠. 뭐 그걸 과시한 거고 다만 네. 이제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왜 김여정이 따라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현재 김여정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 네. 김여정은 조직 지도부에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네. 김정은은 아마 치료 중에 거기에 이제 잠깐 나타나서 이벤트를 한 거 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주변은 아직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은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김 대표님? 다시 특각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평양 시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치료시설에 있지 않을까요? 치료시설. 예. 치료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뭐, 봉화진료소도 있고. 예. 이른바 잠오산 특각에 있을까 하는 분도 있겠네요. 저는 잠오산 특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네. 그 군 쪽에 있다 오신 분들 얘기로는 잠오산 특각은 이제 다른 김정일의 특각과는 달리 거기는 최고사령부 전시 그 지휘부가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지휘부. 예. 전시. 저희도 취재를 해봤더니 잠오산 특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네. 등을 위한 특가 별장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네. 잠오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 지휘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꽤 신빙성이 있게 나옵니다. 네. 최고사령부 전시 네. 작전 상황 지휘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네. 100m 수직 깊이에 있는데 네. 저기서 지금 김정은이가 생활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시에 대비해서 네. 평상시 생활하는 데서도 별로 불편이 없도록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잠오산 특각을 가지고 평소에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하 벙커가 네. 공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판넬을 보시면 이거 잠오산 특각이 평양 북방에 있는 거죠, 안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북방입니다. 평양 김정은 사저가 있는 평양 대성 대성, 지역에서도 예. 가깝고, 한 30km 정도 되죠. 예, 여기 32km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순천 비행장, 북한에도 순천이라는 곳이 예, 평안남도 예, 순천이 예. 있습니다. 네. 거기에선 15km, 순안공항에선 20km. 예, 예.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긴박한 상황에서는 탈출도 좀 용이한 지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래 잠오산 특각이 만들어진 게 70년대 초반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가 와서 네. 건강을 위해서는 해발 100m 내지 200m 이내에서 쭉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잠오산 특각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높은 지역에 예.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이 또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사냥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터. 예, 네. 김정은이가 이제 발목이 부러진 걸 수술했으면은 자꾸 네.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긴 뭐 이 양반 골프 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골프장에 갈 수는 없고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많이 걷는다면 아마 잠오산 특각에 있을 가능성, 사냥하면서 네.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김정은의 뭐랄까 신변 경호? 예. 그거는 어떻게 첩첩이 호의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예, 저는 조금 좀 더 나가서 네.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왜 김정은이 아픈 사람이 네. 전시지휘부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네. 김정은이가 조금은 좀 아프니까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서 네. 방어를 잘할 수 있고 유사시 대피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김정은 경호는 지금 작년에 그 평양에서 나온 분의 얘기에 의하면 네.
김정일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강화되어 있다. 강화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 소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있고, 친위대가 있고, 1선, 2선, 3선 이런 식으로 호위를 하도록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많이 공개가 최근에 됩니다만 뭐 기관단총까지 메고 10m 지근에 서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친위대 경호원들이고 네. 그 밖에 이제 그 국가안전 호위사령부 하나 또 한 겹 싸고 네.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가 싸고 마지막에 이제 인민보안부가 아. 둘러싸도록. 그러나 이제 군부대를 갈 때는 또 국가안전보위부보다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애들이 또 이렇게 둘러싸도록끔. 네. 그래서 항상 3, 4중 경호를 하도록끔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어떨까요? 김정은의 근접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은, 평소에 김정은 근처에 가더라도 뭐 권총이랄까 이런 거를 갖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권총 가지고 있고 휴대하고 있지만 그 출신들은 뭐 다 잘 아시겠고 또 이용국 씨라고 이제 직접 경호하다 온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친구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게 가족이 뭐 출신 성분이 높거나 네. 이런 사람보다는 좀 보통 사람 중에서 당이 신임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출신 성분들을 뽑아다 훈련시켜서 놓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네. 이 임금에게 그 신하가 바칠 수 있는 이런 그 수직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절대 김정은을 향해서 권총을 돌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전에 그 김정일의 특각에서 근무했던 어떤 그 뭐랄까 여성 여자분. 예. 그분에 따르면 김정은 근처 갈 때 예. 그것도 좀 김정은 그때는 김정일이 침대 머리맡에 예, 예. 권총을 놓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제 그 김정은 특각에서 이제 그 관리 청소를 했던 네. 그 여성분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김정일이가 이제 고영이하고 같이 왔는데 다른 날에는 없었는데 그날 고영이가 온 날 그 청소를 하다 보니까 침대 머리 위에 네. 권총을 이렇게 작은 권총을 거기다 놨는데 거기에 이제 밀리지 않게 네. 작은 이제 실로 이렇게 메어놨다. 아 실로. 예, 그런 거 봐서는 그걸 이제 신변의 위협을 추측을 하건데 네. 고영이라는 여성도 만일의 경우에 뭐 그런 자기 애인도 좀 의심을 예. 하지 않을까. 아 예. 근데 워낙 김정일의 그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의심이 김정일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어떤 의심 내지 두려움, 그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겠죠. 지금 네.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가 하면요. 네. 김정은, 김정일 그 주변에 이제 가장 근접하는 무장 같은 사람들한테 네. 총은 있고 총알도 있는데 그 생체 식별 장치를 해가지고 네. 아. 겨누면 총알이 안 나간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른바 수령을 향해서 총을 예. 겨눌 때는 총알이 안 나간다는 예, 말씀이죠. 예. 근데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서술 같은 이야기다 하는데 네. 저는 꽤 신빙성 있는 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안전장치도 돼 있겠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네. 저 여기 한국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가해 봤는데 꽤나 그것도 허위하고 여란하게 하더라고요. 네. 북한은 저는 김일성, 김정일 때 경험한 건데 저희 살던 집이 1호 행사 더러 연도에 있었습니다. 그냥 네. 길 옆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가는 길 옆에 모든 평양식 모든 아파트 집을 비우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민반장하고 담당 경찰 보위원이 가서 빈 집인가 확인하고 키를 다 맡깁니다. 네. 그리고 나오면서 봉인에 딱지를 딱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가 비어 있다고 봐야죠. 아파트가 뻥땅 다. 아.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4차선, 5차선이거든요. 예. 그 안에부터 들어가서 점점 저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신변보호를 하는데.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결국 이제 구테타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런 철통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구테타 가능성이랄까 정변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까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이게 병력을 움직이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차우세스크가 이 루마니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어떤 수령 경호는 네. 적으로부터 소위 우리 뭐 한국인이 뭐 미국 이런부터 방어 위주였지만 차우세스크가 루마니아 군에 의해서 처형된 이후에는 네. 북한 자체의 인민군이나 이 보안부나 여기서 들고 나올 것에 대비해서 대비해서. 경호를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가장 측근에서 측근들이 그렇죠. 배반할 네. 거에 대비해서 그렇죠. 네. 가까이서 들고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더 가까이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겁니다. 아. 네.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들이나 그 책임자는 오히려 성분이 아주 좋고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배제한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고위층 자제는 않습니다. 잠깐 좀 지방에서 이렇게 아.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목숨 좋으면서- 바쳐 예, 헌신할 사람, 김일성, 김정일을 정말 태양처럼 받드는 사람을 갖다 놔야지 좀 고위층에서 다 배에 기름진 사람들은 뭐 김정일도 뒤에 가서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자녀를 갖다 경원 배치했다간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서 뭐 바로 거기서 어떤 정변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좀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일 그 최근접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선발을 해갖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생활 수준도 그렇게 높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경호원들의 가족은 외부 외출을 못 하거니와 외출을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나가고 가정 내 생활 물품이 거의 부모들도 못 들어가는데 네. 아주 그 어렵게 이렇게 뇌물 먹이고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들어가 보면 너무 못 살고 네. 옷도 이제 뭐 몇 년씩 넘어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잠오산 특각에서 계속 통치를 하고 있을지 어떨지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긴급 입수, 대북전단의 숨겨진 비밀, 저희들이 짚어볼 텐데요. 자, 어제가 김일성 대선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선 연설을 예. 한다. 연설을 한다. 연설. 그러니까 김일성이 무슨 항일 투쟁을 하고, 지금 영상 나오는 저 장면이군요. 네. 처음으로 이제 김일성이 평양에 나타난 거죠. 예. 그때. 그러니까 45년 9월 19일에 원산항에 배를 예.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네. 몰래 평양에 올라와 숨어 있다가 네. 이걸 어떻게 극적으로 출연시키느냐 한 게 바로 10월 14일 그 평양 무슨 시민들을 모아놓고 환영대회라고 하는데 네. 북한은 환영대회라고 하지만 또 일소련은 환영대회가 아니고 그냥 김일성을 등장시키면서 소련군이 해방자단 이런 축하 시민대회를 한 게 바로 10월 14일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고날을 골라서 김정은이 40일 만에 잠적에서 나타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날이 그 소련군 그 환영 행사거든요. 10월 네. 14일 날이 네.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안 박사님 말씀하신 그날이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개선 연설을 한 날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거를 그것도 아마 어린 것 같아요. 강조하는 예. 이유가 어떤 그런 거를 누렸을 걸로 보이는데 자기가 백두혈통의 예. 적자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화를 고른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